다음 요구사항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는 5.1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 부분들은 오늘 이 참석하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메모를 좀 하시든지 어디 해서 여러분들 5.1판의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5.6에 알레르겐 관리 쪽에서 특히 CE 이런 식품 쪽이죠. 포장재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I 쪽이. 알레르기 물질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A번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알레르겐의 교차 위험을 위해서 위험성 평가를 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레르기 유마물질을 그냥 식별만 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걸 알레르기 유마물질을 이렇게 관리한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알레르기 유마물질 관련되는 장비는 이런 식으로 비알레르기 유마물질 취급 장비하고 취급 관리한다, 이런 내용들로 주로 되어 있는데, 창고는 이렇게 식별한다, 알레르기 원료, 비알레르기 원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알레르기 교차 오염에 대한 모든 원인을 포함하는 위험성 평가를 해서 그 위험성 평가 결과 이 문제 있구나, 이 우리 쪽에 있는 알레르기 물질의 이 장비는 그렇다면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교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알레르기 물질의 위험 평가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른쪽에도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알레르기 유마 물질에 대해서 관리는 나름대로 모든 국제 표준에는 전부 공통적으로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4.5.7에 환경 모니터링이 CI와 K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CI가 대부분 회사이기 때문에 환경 모니터링이 조금 이 부분이 옛날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좀 추가가 많이 됐어요. 자, A번이 요겁니다. 리스크 기반 환경 모니터링.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리스크 기반은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그거를 식별부터 하고, 리스크. 자, 여기서 식별할 부분이 세균입니다. 여기서 환경은 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환경은 주로 세균이 되겠죠. 그래서 세균 부분은 여러분들 부유세균, 부착세균, 부유물질 이런 세균들 많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할 건가 하는 거를 리스크를 기본으로 해서 기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부착 물질이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에 문제가 있구나, 또는 부유물질이 있구나 공중에, 이런 것들이 전부 환경 모니터링에 관계되는 식별부터 하고, 그 식별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는 평가를 통해서 하라는 의미가 리스크 기반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그래서 이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와 테스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걸로 해서 환경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번은요, 이 환경 모니터링은 생산 환경 오염입니다. 환경. 생산 현장 들어보시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균, 우리 공중 낙하 세균 이런 것도 측정 많이 하고요. 미생물에 대해서 측정해서 표면 오염도 실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서 환경 오염하고 연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절차, 그리고 실험을 했다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효과성 평가에 대한 절차.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공중 낙하 세균을 측정해보고, 또는 여러분들 설비나 또는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세균을 채취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과연 그 데이터 값이 우리 기준치 아래에 있는지, 그런 게 이제 효과성 평가를 해보셔야죠. 그렇게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미생물학적 세균 방금 이야기했고요. 그건 기본이고, 알레르기엔 관리 수단, 알레르기도 앞에서 나왔죠. 4.5.6에서. 그래서 알레르기인이 이 물질이 혹시 교차 오염이 됐는지, 그런 내용도 여기서 평가를 할 때 하는 내용이 환경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미생물학적은 평균 오염도 실험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하는 기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공중 낙하 세균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C번,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한다면 추이 분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트렌드 분석이죠. 월별로 데이터 값을 내서 우리 추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등등이 환경 모니터링의 C번 항목입니다. 자, 4.5.8은 보건입니다.
이 보관고 입출은 창고 아까 그 소위 그 출하라는 부분이 있죠. 보관 및 출하. 앞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출하 및 이 부분이 코드로 보면은 식품 쪽에 I가 되겠죠. K가 되겠죠. K 다음자입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그 창고 쪽에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모든 식품사 쓰니까 A부터 미안합니다. 모든 넘버 있는 거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 피포 요구사항과 페포 요구사항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관되고 있는 자재가 됐든 제품이 됐든 자재 보관, 제품 보관, 자재 입출고, 제품 입출고 할 때 피포와 페포 원칙을 포함하는 절차를 넣어놓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피포는 선입 선출 아실 겁니다.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페포는 이게 유통기한이 짧은 게 먼저 출하된다 이런 뜻이죠. 유통기한이 짧은 게 먼저 출하한다. 쉽게 말하면 피포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때 페퍼라고 하는 건 유통기한 얘기입니다. 포함하는 절차도 있고 여기서 하나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온 것 중에 제거 회전율입니다. 식품회사들이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안 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어떻게 자재 제거 회전율과 제품 제거 회전율을 카운팅할 건가, 목표를 잡아야 할 건가, 미달되면 어떻게 계산할 건가 하는 내용이 A번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요, B번은 ISOT에서 2-2- 여기 아까 생활요건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이게 16.2항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냉각 또는 냉동 관련돼서 도축후 몇 시간 정도나 온도를 이후에 보관하고 입출고할 건지 이런 내용도 정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9는 교차오염입니다.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관리 및 관리수단이 있는데 이거는 다 식품 제조와 포장재에 해당이 됩니다. 식품 분류사슬 I 포장재의 경우는 여기다 포장이 식품에 대해서 어떤 기능적 영향을 전달하거나 제공할 경우는 저장되는 수명 연장, 그러니까 어떤 포장재가 여러분들 어떤 식품의 기능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 보관하는 포장재가 중요합니다. 온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습도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포장재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쪽에다가 명기하고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B번은 식품 가공이 되겠죠. C는 그럴 때 이게 추가됩니다. 조직은 동물이 인간 소비에 적합하도록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에서 식품 만들지 않습니까? 계류시 또는 내장抽取시 검사 프로세스 어떠한 검사를 할 건가 그런 것들을 요구사항을 명기하라는 의미가 교차오염에 들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교차오염이 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류나 내장할 때 오염이 되죠. 여러 가지 세균 이런데. 자, 그래서 교차오염에 대해서는 설명 크로스 컨타미네이션 오프레스 작업장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PRP 검증입니다. PRP 검증은 CDGI 어떻든 식품과 포장재가 들어오고 K도 들어오는데 자 이럴 때 18년판의 8.8.1의 요구사항은 이게 여러분들 규격 보면 8.8.1이 여기에 PRP 검증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사항이 뭐냐면 우리 현장, 생산 현장에 내부화됐든 외부화됐든 그 다음에 가공 장비, 설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올간적으로. 그래서 설비 점검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해썹받은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하고 있죠. 올 1회 또는 주 1회. 그럴 때 그런 기준, 기록 유지해야 됩니다. 현장을 점검하거나 PRP라는 게 결국 시설 설비라면 시설 설비 점검할 때 빈도와 내용은 한 달에 한 번 할 거냐 주 1회 할 건가는 리스크에 근거해서 우리 회사가 여러 가지 클레임도 많고 위험의 리스크가 크다면 자주 하죠. 그러지 않다 그러면은 올 1회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5.11이 개발입니다. 이 개발 부분이 이게 없었던 건데 새로 들어왔어요. CI 여전히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합법적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신제품이나 변경 제품에 대해서 개발 절차를 이번에 수립하셔야 됩니다. 개발 절차. 그래서 개발 절차 만들 때 위험,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 시판적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평가도 해보고 위에서 분석, 업데이트도 해서 개발 절차를 만들고 신제품이나 기존 제품을 만들 때는 공정흐름에 미치는 예양도 고려해서 개발 절차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개발에 들어가는 자원, 인적, 물적 자원과 교육이 필요, 개발자들 교육, 그 다음에 개발할 때 필요한 설비가 있겠죠. 그래서 설비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개발 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또 제품 성분 배합과 공정을 검증할 때 생산 유통기한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 필요성도 명기에서 제품 개발 절차를 수립하면 됩니다. 어떻든 간에 다시 한번요, 제품 개발이 그동안에 추가 요구사항이 없었던 거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제품 개발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게 면제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 제품 개발이 있다라는 회사는 해당이 된다. 단지 이제 기업들이 궁금한 사항은 우리는 신제품 개발은 없지만 모기업에서 받아가지고 공정 중에서 변경 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럼 그것도 제품 개발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신제품 또는 변경 제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내부 심사원 요구사항이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약하게 있습니다만은 비번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부 심사는. 그래서 매년 해야 되고, 내부 심사원은 내부 심사원 자격이 좀 더 타이트하게 박혀있어요. 지금요. 근무 경력은 식품산업에서 최소 1년을 포함해서 2년 동안 정기적으로 근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내부 심사원 자격이 들어있고요. 경력입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교육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뭐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학이나 전문대를 이수하거나 또는 정식 과정이 없을 때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식품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 그러면서 또 교육이 타이트하게 들어왔는데, 내부 심사원이나 상임 심사원은 40시간, 하루 8시간 보면 5일인데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도 생각하시고, 단지 심사만 한다면 심사팀장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16시간 이틀 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그 내용에 포함된 사항은 16시간이니까 대부분 심사원들은 16시간으로 돼 있죠. 두 번째. 근데 이제 이때 16시간 중에는 뭘 교육합니까? 2만회차 FC 계획도 좀 집어넣고, TS 2만회차 시리즈도 좀 집어넣고, 추가 요구사항도 포함해서 이걸 8시간을 16시간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야만이 내부심사 자격이 있다. 그런 의미가 이번에 이것도 그동안 없었던 부분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교육을 16시간 해야 내부심사가 된다면 8시간은 지금 이런 내용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내겠다. 그래서 소위 2만회차 파스 내용하고 추가 요구사항, 오늘 교육하는 게 추가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심사원 등은 모니터링,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가 모니터링도 해봐야 됩니다. 식품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개 있습니다. 푸드 세이프티 컬처라는 부분이 이번에 5.1편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영국 사우스 웨일즈에서 이코라이라고 하는 오이루치, 이게 상당히 무서운 식중독균이죠. 이게 2005년도 발생돼서 상당히 많은 사망 또는 오염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해당 지역 급식육의 육류가 여러 가지 관리 문서를 위조했다는 겁니다. 오염 지점은 진공 포장기에서 이 회사가 그 신석육과 조리강육을 같이 포장을 했다. 세척 소독이 불리하겠다. 그래서 산업권을 기준을 미준수한 겁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푸드 세이프티 부분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사전전 정의는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물질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빨강으로 되어 있는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는 밑에 인간의 상위체계 또는 생활 양식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활 양식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또 이제 서로 의사소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의사소통하면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건 결국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다. 그게 문화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식품안전 사고 발생률과 시간과의 관계의 상관도입니다. 우리가 관리 테크닉, 여러 가지 시험도 잘하고 관리 점검도 잘한다. 그러면은 식품안전 사고율이 한 10%, 20% 정도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늘처럼 ISO나 FSC 2만회차 시스템을 발전을 향상하면 이게 발생률이 한 절반 정도 다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제로까지 가는 거는 발생률을 식품안전 문화가 조직 내에 형성이 되고 레벨업이 돼야만이 거의 제로로 다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문화는 조직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다 조직 문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직 문화에다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종원들이 행동과 환경 부분이 있죠.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문화의 변경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를 계속 쌓아놓으면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될 거고, 그래서 그 문화를 변화시켜서 가는데, 이게 디조이의 행동 변화, 문화 변화 모형이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10호안전 문화를 잘하는 월드 베스트 세계 인류적인 회사를 보면 10호안전을 최고 밸류로 인정하고서 기업의 성패를 식품 안전에 두고자 하는 경영자 임종원이 이 사람들이 설선수모해서 10호안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쪽은 월드 베스트 클래스로 10호안전 문화가 100% 형성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데가 발런들이 자발적으로 10호안전 시스템이 성숙돼서 경영자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에 스태그넌트, 이게 정체되어 있다는 의미죠. 10호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경영자는 말로만, 근로자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으로 선택적 참여하는 것은 여기서 스태그넌트, 정체되어 있다는 예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nly requirement class, 단지 법규만 준수한다. 이게 가장 문제죠. 어떻든 우리는 올드 베스트로 가기 위해서 소통과 신뢰, 그리고 임직원들에 대해서 리더십, 참여, 요게 중요한데, 요게 됐을 때 우리는 10호 안전 문화가 돼 있는데, 여기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국내 기업 수준은 정체되는 걸 많이 봅니다. 기업들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죠. 정체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도 이 정체를 자발 또는 세계 인류 이렇게 좀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10호 안전 문화를 위해서는 소통과 신뢰, 그리고 의사소통, 그리고 리더십,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이 10호 안전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10호 안전 문화도 요건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거는 문사된 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정리하셔서 지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요게 마지막 같은데요. 10호 안전 문화를 잘 정착시킨 조직의 공통점은 비전 밑에 미션이 있죠. 비전과 미션이 잘 정리된, 그리고 요거를 종원들한테 설득해서 행동에 옮길 거를 요구하는 쪽이 비전과 미션이 있는 조직이고, 교육론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10호 안전 교육이나 기술 교육도 많이 하고, 의사소통, 10호 안전에 대해서 의사소통도 잘하고, 회사가 봤더니 뭐 의사소통 좀 잘합시다는 문구, 표시도 있고, 또 10호 안전에 대해서는 요건에 들어있죠. 목표 설정, 달성률, 그 다음에 부정적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긍정적 결과로 전환시키는 이런 내용들도 10호 안전 문화를 잘 정착시키는 조직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나중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